안녕하세요. 한경닷컴 IT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비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비 과정에서 총 6개월 중 약 4개월 정도의 이론 실습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배운 기술들을 기반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맨 처음 진행되는 절차가 팀 구성인데 몇 가지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팀 구성 후 주제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 구성은 그냥 대충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저도 프로젝트를 많이 지도해봤지만 아직도 매번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고려할 사항들이 뭘까요? 먼저 우리는 팀을 구성하기 위해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관심사나 개인 능력, 사는 곳 등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면 결국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만 계속 가게 돼요. 아무런 기준 없이 팀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 기준을 잡아주게 됩니다. 만약 기준도 없고 대충 335 짝지어서 그냥 하게 되면 운 좋게 잘 맞춰진 팀은 문제없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팀은 중간중간에 의견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결석하는 경우도 생기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서로 갈등만 깊어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팀이 와해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을 구성할 때 무조건 팀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육생들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을 이끌 리더를 잘 선발해야 하고 리더를 잘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팀이 굴러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팀원들의 각자 능력치가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잘하는 사람만 몰려 있다거나 좀 부족한 사람만 몰려 있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팀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로 팀워크가 좋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끌 사람, 잘 따라줄 사람으로 능력의 균형을 맞춰 줘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이 성실도입니다. 앞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결석이 많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신중하게 팀을 구성해야 2개월간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진행 절차를 보면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구체화시키는 단계이고 산출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FBS, 시스템 아키텍처, WBS, 개발 예정 보고서,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해서 산출물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화면 설계 등을 통해 개발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네, 산출물은 아래와 같은데 ERD, DB 쿼리 작성 및 테스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흐름도 클래스 설계서, UI, 페이지 레이아웃 등이 산출물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단계에 착수하면 요구사항 및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업무 보고 및 이슈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 중간에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전체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문서 최신화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정리된 산출물과 이행계획, 사용자 매뉴얼, 시나리오 등 정리된 문서와 발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팀이 구성되었다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아이디어 기법들도 있고 편리한 도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따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회의에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고 이런 기법을 지원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회의 진행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주제가 선정되고 구현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개발 예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기법을 통해 요구사항들에 대해 사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분석하게 됩니다. 또 기능정의서라고 해서 보통 FBS라고 부르는데 구현하려는 기능들을 정의하고 목록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작업 단위로 분류하는 WBS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을 작업 단위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일정 관리도 포함시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과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및 작업 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이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위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산출물이며 테이블의 구성과 관계를 나타내는 ERD라는 문서와 테이블 정의서라고 해서 테이블의 구성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면 설계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들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보드라고 해서 구현하게 될 화면의 구성 요소들의 위치와 표현 방법 그리고 기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화면을 구현할지 그 화면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에서도 참고해야 할 산출물입니다. 자, 이제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분석 설계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GitHub 등 버전 관리를 통해 개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실제 기능을 구현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의 변경 등 여러 변수들을 관리하면서 구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면 여러 산출물들과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이슈 사항들을 토대로 프로젝트 소개 자료를 만들면 포트폴리오 작업까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너무 분량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중요 내용들로 잘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